충격적으로 미국에서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마치 지금 시장은 서민들이 몰락을 해야 되는 정당한 이유만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를 보시면은 기준금리가 결국에는 한국과 동일해져 버렸습니다. 1.75포인트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총 3번의 금리를 인상시켰습니다. 제로금리 0.25%에서 제로금리에서 0.25, 0.5, 0.75 갈수록 인상폭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죠. 28년 만에 처음이니까 이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사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금리 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를 용인하더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불성설이에요. 우리가 물가 상승을 중요하게 볼 건가 아니면은 경기 침체를 중요하게 볼 것인가?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기 침체를 중요하게 봅니다. 물가는 어떻습니까? 오르고 내리고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자율적인 기능이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어차피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의 해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정부의 간섭을 줄이면 됩니다. 시장에 대해서. 그런데 오히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의 간섭을 더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을 하에서는 사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굉장히 불리한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의 경기 침체를 용인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지금 서민 경제에서는 굉장히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1.75 똑같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어떻게 올렸습니까? 0.25%만 올렸습니다. 빅스텝도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도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이죠. 이게 사실 이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미국과 우리가 보시면은 한국의 금리가 동일해져 버렸습니다. 이게 1.75가 돼 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서는 자본 유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똑같으면은 어떤 투자자들이 한국에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한국의 이자를 보고 들어오겠습니까? 미국이 더 안전하죠. 은행을 가더라도 미국이 훨씬 더 안전하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도 미국으로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보다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항상 높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대외 신인도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자본 유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항상 한국의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 자체가 한국이 또 빅스텝을 할 건지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건지는 모르겠으나 자, 지금 같은 이러한 금리 수준이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진다는 이러한 지금 이제 금리 역전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아주 이것은 짧은 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과민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시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낮았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 상황,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왜 지금 미국은 물가 상승 쪽으로 여기서 포커스를 맞추냐 이겁니다. 포커스를 경기 침체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경기 침체 쪽으로 해결을 한다 그러면은 유동성을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돈을 풀어야 되죠. 금리 낮춰야 되고. 그런데 이 문제는 다시 물가 상승이라는 문제로 되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물가 상승을 우리가 잡으려고 한다면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이게 꼬여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물가 상승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물가 상승. 자, 여기서 물가 상승 쪽으로 갔다는 문제는 서민들에게 굉장히 불리하다는 이유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미국이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물가 상승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보시면은 이거는 서민들이 우리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왜? 아니, 5,000원짜리 된장찌개가 7,000원이 됐어. 10,000원이 됐어. 그러면은
사람들은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이죠. 저 같은 사람들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택. 왜? 아니 된장찌개가 올랐으니까 내가 라면을 먹으면 돼. 김밥을 먹으면 돼. 2,000원짜리 3,000원짜리 김밥을 먹을 수 있는 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경기 침체는 어떻습니까? 이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선택이. 네, 이거는 선택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기 침체가 되면은 내가 실직을 할 수도 있고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네, 주가도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코인이 제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내 의지에 상관이 없잖아요. 물가 상승이라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내 의지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네, 물가 상승이란 것들은 어차피 수요와 공급이 만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원리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건드리고 있어요, 미국이. 경기 침체라는 문제는 나와야 선택하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항상 정부는 무엇에 포커스를 맞춥니까? 물가 상승에 포커스를 맞춥니까? 아니면은 경기 침체에 포커스를 맞춥니까?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에 포커스를 맞춘다. 물가 상승이라는 목표는 항상 어떻습니까? 네. 네. 이거를 안정의 목표로 두는 거죠. 안정에 대한 목표를 두는 거지 물가 상승에 대한 문제를 원래는 항상 물가가 상승해야 됩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안정에 대한 목표만 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인데 이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물가가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잡아야 되는 것은 금리로 잡는다는 이거밖에 없죠. 금리. 이거는 경제학 원론에서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다. 이 문제는 사실 지금 같은 물가 상승은 금리와 상관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금리를 올렸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해법이 이제 서서히 이제 이유가 딱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금리를 올리니까 어떻겠습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는 거죠. 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월급의 70% 이자 내는 겁니다.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는 건 단순히 내 의지가 반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싼 거, 내가 조금 더 소비를 줄이면 된다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서민들을 저는 이거를 일부러 저는 이거 고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 그러면 왜 고의적으로 이럴까요? 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자, 이 침체를 제기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은행청도 마찬가지죠. 침체를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0.75포인트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지금 70년대 오일 쇼크보다 더 2배 이상 나빠졌다고 하는데 세계 경제가. 그러면은 여기는 경기 침체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왜 지금 침체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렸냐 이겁니다. 물음표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음표. 전부 다 물음표예요. 여러분들 물음표 없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바로 가상화폐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이전에 유태인 때문에 유태인들이 이거 가상화폐 절대로 놔두지 않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제도권으로 들어온 겁니다. 제도권. 시장의 제도권으로 완전히 자리 잡으니까 여기서 똥줄 타는 게 누굽니까? 네, 유태인인 겁니다. 유태인.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산을 우리가 키우는 방식들이죠. 아주 전통적입니다. 서민들을 몰락시키고 유태인들은 금전에 대한 우리가 서민들을 항상 몰락시킨 다음에 우리가 유태인들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서민들이 보니까 지금 코인 통해서 이익을 쟁취하기도 하고 유태인들은 이 부분에서 큰 이익을 얻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유태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시장이 양분이 되는 겁니다. 시장이 양분 세계 섹터로 부동산이 있죠. 그다음 주식이 있죠. 그다음 코인이 있는 겁니다. 코인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이 코인을 없애야지 유태인들한테 최대 이익이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가상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시장을 없애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저는 금리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금리. 그래서 지금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경기 침체를 용인하면서까지도. 그러면은 이 경기 침체를 용인하면서까지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두 가지를 우리가 유태인 입장에서는 획득을 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서민들의 몰락 그리고 가상화폐의 몰락 두 가지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월가에서는 떠도는 말이 이거죠. 가상화폐도 해킹 당한다는 겁니다. 10년 걸린다고 했는데 저는 3년 안으로 이거는
가상화폐 시장은 단 하루 만에 없어진다고 봅니다. 단 하루 만에. 비트코인이 여러분들이 그나마 코인 중에서는 우량하다고 얘기하지만 비트코인이 영원으로 가는 데는 단 24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12시간도 안 필요해요. 해킹만 당하면 이거 바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도 어떤 이유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죠. 우주 만물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비트코인 시장은 3년 안에 무조건 0으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태인들이 왜 금리를 올린 부분들이냐? 뭐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전에 말씀드렸죠. FRB에서 하는 게 뭡니까? 이거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입니다. 여기서 무슨 회의를 하죠, 회의. FRB에서 회의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FOMC입니다. FOMC. 이 FOMC에서 무엇을 결정합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전 세계 금리를 결정합니다. 근데 FRB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이게 FRB의 소유자는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FRB는요 사기업이에요. 사기업. 이거 사기업입니다. 민간기업입니다. 사기업. 예, 민간기업. 그러니까 이 FRB의 주인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유태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FRB의 금융재벌 이 얘기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FRB 총재들 보시면 말입니다. 지금은 파월이죠. 금리 결정하고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전부 다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상화폐를 없애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유태인이고 그리고 그때 방송했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FRB 금리를 올려서 가상화폐를 없앨 거라고 더 이렇게 거의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유태인들이 가상화폐 시장을 없앨 것이다. 없애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금리.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FRB에서 FOMC 회의를 하죠. 자이언트 스텝을 했죠. 0.75포인트.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꾸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모든 세계 경제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80% 이상의 유태인들이 갖고 있는데 그 이익의 관점은 무엇으로 관점으로 가져갑니까? 유태인들의 이익입니다. 유태인들의 이익.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는 실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보시면은 0.75포인트 금리를 올리면서 이거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 유태인들이 가상화폐 시장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구나. 물가 상승 잡을 의지가 없다. 왜? 금리가 지금의 물가 상승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기 때문에 공급망이기 때문에 전쟁 상관이 없죠. 금리랑.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